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선 패배를 인정하고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겐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선을 지켜본 한인들도 일제히 새 정부 출범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해 힘써주길 기대했습니다. 개솔린 가격이 폭등하자 미 전역에서 주민들의 개솔린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등 일부 지역에선 가스세를 중단하거나 인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캘리포니아주에선 세금 환급이 진행 중입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첫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회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국민에게 전하는 첫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도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두 함께 애써주신 우리 국민의힘 당직자 우리 의원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참 뜨거운 아주 열정적인 그런 레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고 그리고 오늘 이 결과는 저와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와 함께한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수!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또 멋지게 뛰어준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이 두 분께도 감사드리고 또 결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우리 모두와 함께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리고 두 분께도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포인트도 안 되는 역대 대선 최소 득표차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6% 득표율, 1,628만 유권자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601만 표, 47.8%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7만 표, 0.8%포인트에 불과해 역대 대선 최소 득표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97년 김대중 당선인이 이회창 후보를 39만 표,
불과 1.53%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던 15대 대선 기록을 깬 겁니다. 개표 후 불과 1시간여 만에 방송사들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 확정을 발표했던 지난 19대 대선과 정반대로 개표 7시간을 훌쩍 넘겨서야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졌을 정도로 유례없는 초박빙 접전이었습니다. 막판까지 완주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최종 2.4%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은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 36.9%를 기록했지만 최종 투표율은 지난 19대 대선보다 0.1%포인트 낮은 77.1%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당선인은 정권 교체 여론에 힘입어 정치 입문 7개월여 만에 대권까지 거머쥐게 됐습니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보수와 민주진영이 10년씩 번갈아 집권했던 10년 주기론을 깨고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대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새벽 3시를 넘겨 여의도 민주당사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부족했다며 담담하게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마지막까지 헌신해준 선거 참모들과 당원, 지지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건네면서 통합의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높은 투표율로 높은 민주의식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짧은 회견을 마쳤습니다. 이 후보는 준비된 원고를 읽은 뒤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후보는 당사를 떠나면서 선거 관계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위로했고 일부 지지자들은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우상호 총괄 선대본부장은 잘 싸웠다, 거듭나자고 동료 의원들을 격려하기도 했지만 패배가 현실화되자 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며 향후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 선대위 해당식과 당 지도부 회의를 잇따라 열고 향후 계획과 당 진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3위를 기록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자정을 넘겨 당사 개표 상황실을 찾아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저조한 성적표가 솔직히 아쉽습니다만은 저와 정의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인 만큼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호감 선거로 격화된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에서도 자신에게 소신 투표를 해준 지지자들의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계 입문 1년도 채 안 된 정치 신인이지만 여야의 거물 정치인들을 잇따라 꺾고 결국 20대 대선에 당선이 됐습니다. 강골 검사에서 대통령까지 그동안 걸어온 길을 이기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 연희동에서 연세대 윤기중 교수 부부의 일남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서울 충암고를 졸업한 뒤 부친의 조언에 따라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지만 경제학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경제학과 수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법경제학이나 경제법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2층에 아버지 서재가 있었는데 거기 좋은 책들도 많았고 그러면 뭐 그 책 본다고 또 대학 2학년 재학 중이던 1980년 5월 교내 모의 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맡았던 윤 당선인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강릉의 외가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1991년 구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만 33세의 나이로 검사 생활을 시작한 윤 당선인은 이후 16대 대선 불법 선거자금 수사와 현대차 비자금 사건 수사, BBK 특검 등에 참여하며 특수부 검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대검 중수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거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지난 2013년
당시 국정원 압수수색과 국정원 직원 체포 등을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당한 뒤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한마디로 검사 윤석열의 이름을 대중들에게 알렸습니다.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좌천성 인사로 대구고검 등을 전전한 윤 당선인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촛불혁명을 계기로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전격 발탁했습니다. 무려 5기수를 건너뛴 파격 인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검하고 특검하고 잘 재판의 공조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잘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윤 당선인은 2년 뒤 검찰총장 자리까지 꿰찼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이어 후임 장관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극심한 갈등을 계기로 여권과 등을 돌리게 됩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결국 추 전 장관의 감찰과 직무정지 징계 결정에 반발하며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을 던진 윤 당선인은 야권의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고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석 달 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대선 출마까지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주 120시간 노동 발언과 전두환 옹호 발언, 개사과 논란까지 각종 구설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정권교체 적임자임을 부각시키며 정계 입문 넉 달여 만에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도 자신과 가족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당내 갈등 등의 파고들을 넘으며 정치 신인답지 않은 돌파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메모드라 불렸고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이후 자신을 중심으로 선대본부를 재편한 윤 당선인은 정권교체 여론을 파고들며 지지율을 회복했고 경선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에 이어 본선에서 맞붙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까지 이끌어낸 끝에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한인 사회도 대한민국의 새 지도자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한인들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대선 과정에서의 갈등은 잊고 국민 통합을 주문하는 동시에 재외동포청 설립 공약 등을 지목하며 한인들의 권익 신장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까지 삼삼오오 모여 개표 현황을 지켜본 한인들은 새 대통령에게 한 목소리로 국민 화합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둘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된 힘으로 극복해주길 바랐습니다. 우선 대통합을 하셔야 되겠죠. 또 의지가 있으신 분이고 잘했는 것으로 믿고 일단 선거가 끝났으면 합심을 해서 모든 걸 잊어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협력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대급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진 대선 과정을 곱지 않게 지켜본 한인 청년들의 날카로운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로 싸우는 거 보면은 되게 나이는 많은데 저희보다 되게 젊은 층보다 어린 사람들 같이 보이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싸우기보다는 그냥 서로 같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혼자만의 이익 그런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 또 나라의 미래를 위한 그런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걸. 침체된 경제 때문에 모국의 먹고 살 문제를 걱정하는 한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두루두루 국민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또 여기 해외 국민들도 또 이제 다 바라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재외동포 권익신장에 대한 주문도 나왔습니다. 특히 여야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언급한 재외동포청 설립과 참정권 확대 등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한인들이 좀 목소리 크게 좀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동포청에서 하나를 다 이렇게 원스톱으로 해주시면은 제 국민들이 정말로 편하게 그걸 또 사용할 수 있고. 꼭 그런 약속이 그냥 선거 때만 그냥 뭐 나와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그런 게 이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외에도 공고한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격을 더욱 높여달라는 외교적 주문도 잇따랐습니다. 한인들은 새 대통령이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길 바라면서 통합의 리더십으로 해외 동포들의 단합에도 힘써주길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사실상 비정상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비정상인 남북 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는데 남북 간의 이른바 관계 정상화의 과정에서는 긴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권희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방치하고 안보 태세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에 따른 대북 정책은 사실상 비정상이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윤 당선자의 대북 정책 방향입니다.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적대시 정책을 초래하지 않으면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한미의 확장 억제력을 구축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한미 양국이 핵무기를 전개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은 공약을 통해 밝혔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B-52 전략 폭격기 등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만들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군사력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섬 비핵화 후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남북관계 정상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중 간의 경쟁과 관련해선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미국의 편에서 중국 견제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한중 관계를 상호 존중, 정경 분리, 공동 이익의 원칙에 따라 재정립할 것이라고 밝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중국을 대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4국 협의체인 쿼드에도 정식으로 참여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쿼드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협의체 성격이 짙은 만큼 앞으로 사실상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을 대할 것임을 밝힌 셈입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중국의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네, 중국 언론들도 한국 대선 결과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출구조사 결과부터 개표 상황과 윤석열 후보의 당선 소식 등을 밤사이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온 게 없지만 최근 관영 매체들의 보도에서 한국 대선에 대한 입장을 엿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 타임스는 대선 당일인 어제 사설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중 관계는 뒤로 돌아가면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염두에 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외교정책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윤 당선인은 중국이 자국 안보의 위협으로 여기는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공약에다가 중국 압박을 위해 미국이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구성한 안보 동맹인 쿼드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을 모두 중시하는 균형 외교를 펼쳐왔다면 새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에 무게를 두고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대북 정책 역시 문재인 정부에 비해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돼 북한의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중국 정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은 한국 무역액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란 얘기도 중국 내에서는 나옵니다. 한중 관계가 악화될 경우
더 많은 피해를 보는 쪽은 한국이라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희망 섞인 주문들도 중국 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윤석열 후보의 당선 소식을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북한에 강경하고 미국의 강력한 동맹을 요구하는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고 강조하고 현 진보적 기조의 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윤 당선인이 대선 레이스 내내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북한의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지목하고 한국 외교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들도 윤 당선인의 승리 소식을 속보로 전달했고 일본 교도통신은 대선 소식을 보도하면서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미 동맹 간 긴밀한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전역에서 가솔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가스비 폭탄에 직면한 운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와 필라델피아주에서는 가스세를 중단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현금 지급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꺼내든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 카드에 미국의 가솔린 가격은 하루 사이 8센트 더 올랐습니다. 유가 폭등 전망에 미 전역 곳곳에서 운전자 구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주정부의 가스세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갤런당 29센트에 달하는 가스세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가스비 폭탄에 직면한 운전자들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조지아주에 이어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주에서도 가스세를 중단하거나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콜로라도, 뉴멕시코, 미네소타주 등 6명의 주지사들도 올 연말까지 연방 가스세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연방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각 주정부들의 운전자 구제 정책에 주민들은 반기는 모습입니다. Anything to make it lower. Anything to make it lower. Most definitely drive less due to the high gas prices. Most definitely. 미국에서 가솔린 가격이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주도 구제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연례 주정연설에서 가솔린 가격 폭등과 관련한 세금 환급을 약속했습니다. I'll be submitting a proposal to put money back in the pockets of Californians to address rising gas prices. 차량을 소유한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불법 체류자 역시 수혜 대상에 포함됩니다. 뉴섬 주지사 측은 정확한 금액과 일정 등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부양책을 신속히 조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낮에 사탕을 파는 평범한 영업사원인 척 집주인에게 접근해 문이 열리는 순간 집에 침입하는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스톡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2시쯤 집안에 있던 30대 여성이 사탕 판매원이라는 한 남성에게 사탕을 사려고 문을 열자 대기하던 무장 강도단 3명이 갑자기 나타나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탈한 뒤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된 범죄로 보고 이웃 주민들에게 주택 보안에 더 각별히 주의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It's bad because the kids somehow it hurts the other kids. It's going to hurt the Girl Scout brownies or cooked girls and stuff because that's how they do their business and stuff. And so I guess now it's going to force everything to go online. 스톡튼 경찰국은 용의자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아시안 남성 3명과 흑인 남성 1명으로 확인됐다며 포상금 $10,000를 걸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BMW가 과열로 화재 위험이 높은 판매 차량 100만 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전했습니다. BMW 측은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한국에서 판매한 일부 승용차와 SUV 차량에서
엔진 환기 장치의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발견돼 차량 100만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공지에 따르면 부품 공급사 말레의 생산 과정상 결함으로 환기 밸브가 과열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밸브가 시간이 지나면서 파손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리콜 대상은 2006년에서 2013년형 3시리즈, 5시리즈, 1시리즈 그리고 X5, X3, G4 모델로 알려졌습니다. 리콜 차량 대부분은 지난 2017년과 2019년에도 같은 이유로 리콜됐으며 BMW 공지에는 이전 리콜 차량도 다시 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BMW 측은 현재까지 8건의 화재 사고가 신고됐지만 이번 사고로 인한 충돌이나 부상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인도주의 통로로 민간인을 대피시키기로 합의한 뒤 교전 지역에서 2만 3천 명 이상이 대피했다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서혜연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인도주의 통로를 통한 민간인 대피는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교전 지역에서 2만 3천 명 이상이 탈출했다고 전했습니다. Сьогодні зробимо все для продовження роботи гуманітарних коридорів. Наші військові створили всі умови, якщо 하지만 러시아 측은 주민 대피 작전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방해로 예상됐던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역의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곳곳은 여전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남부 도시 마리우폴 부시장은 도시의 전기와 가스 공급이 모두 끊겼고 현재까지 최소 1,170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현지 시간 9일 마리우폴 어린이병원을 폭격해 1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Вони зруйнували бомбами роддом, пологовий будинок, де постраждали жінки та діти. Це військовий злочин, який не має ніяких виправдань.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우크라이나 피난민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우크라이나 피난민 수가 215만 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0만 명이 이곳 폴란드로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프셰미실에서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 매트릭스에 따르면 오늘 한때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보다 9% 상승한 42,284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오늘 오후 2,700달러 선에 거래되면서 하루 전보다 5.4% 뛰어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디지털 자산 전략이 가상화폐 분야를 지지하는 내용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와이주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마지막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안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오는 26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하와이주 교육국은 학교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했지만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당국 역시 의료시설과 학교, 교도소 등 사람이 밀집한 실내에 있거나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과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의 도시 마리우폴에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민간인 대피를 위해 휴전을 선언하고 일부 지역의 인도주의적 통로를 개방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외신들은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내 민간인 시설의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마을엔 수도와 전기가 끊기고 공습에 숨진 주민들이 집단 매장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숄츠 독일 총리와의 전화로 우크라이나 교전 지역 내 민간인 대피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107년 전 침몰한 대형 목조선 인듀어런스호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영상은 남극 웨델해에서 탐사팀 잠수정이 촬영한 것으로 3,000m 심해로 가라앉은 인듀어런스호는 비교적 상태가 잘 보존된 모습입니다. 인듀어런스호는 영국의 탐험가인 어니스트 셰클턴이 남극 횡단 도전 당시 탑승한 목조선으로 1915년 남극 바다에서 난파되고 말았는데요. 당시 셰클턴과 탐사팀은 조난 600여일 만에 모두 구조됐고 이후 인듀어런스호는 타이타닉호와 함께 가장 유명한 침몰 선박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의 심장을 이식받았던 환자가 수술 후 2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올해 1월 미국 메릴랜드대 의료센터에서 이루어진 동물 장기 이식 수술은 심장 질환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데이비드 베넷의 동의에 의해 진행됐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심장을 이식받은 환자가 사흘이 지나도록 거부 반응 없이 건강을 회복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AP통신은 9일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끝내 숨을 거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재밌고 유용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재택플러스 시간입니다. 비행기와 새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 정말 아찔한 사고인데요. 최근에는 독수리 같은 빅버드와의 충돌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포탄 마트시 뚜뚜뚜뚜 저공 비행을 하더라고요. 지난 1월 활주로에 동체 착륙한 F-35 전투기와 충돌한 조류는 무게가 10kg에 달하는 대형 독수리였다는 게 우리 공군의 최종 결론입니다. 330m 고도로 비행 중 독수리가 공기 흡입구에 빨려 들어갔고 차단벽을 뚫고 착륙 바퀴까지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1,200억 원짜리 최신의 스텔스기도 피할 수 없었던 건데 종다리와 맷비둘기, 제비 등 소형 조류와의 충돌이 대부분이었던 이전 버드 스트라이크와는 사고 유형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1.8km의 새가 시속 960km 항공기와 충돌할 때 64톤의 충격이 발생하는 만큼 대형 조류와의 충돌은 더 위험천만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기 운항 횟수가 줄면서 조용해지고 넓은 녹지 공간이 있는 공항 주변을 대형 조류들이 차지하게 된 게 원인입니다. 미국에서도 지난 3년간 대머리 독수리와 항공기의 충돌 건수가 114건에 달해 항공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새들을 무작정 쫓아낼 수는 없겠죠. 이 사고를 줄이면서 공존할 수 있는 방안 찾아야겠습니다. MZ세대는 소비 스타일도 선배 세대와 다르죠. 이 거품을 뺀 실속형 소비가 특징인데 가전은 필요한 기능만 넣은 제품들이, 보험은 실속형 상품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킬러가 줄면 가격도 주는 게? 딱 탑만큼만 보험료를 낸다는 한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광고입니다. 2년 전 나온 상품은 누적 가입수가 50만 건에 이르는데 특히 실속 소비를 찾는 MZ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가전 제품도 이른바 기능 다이어트형이 인기입니다. 1인 가구용 난방기구와 소형 건조기, 필요한 기능만 넣어 가격을 낮춘 비대 등이 특히 인기입니다. 음악 재생기는 음악 재생만, 게임기는 게임에만 충실한 제품들도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부동산 직거래와 개인 간 중고차 거래 등도 MZ세대 사이에서 활발합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런 선택과 집중 소비 경향이 갈수록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직거래에서 피해 사례도 나오고 있는 만큼 상품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이상으로 3월 9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